안녕하세요. 해사랑입니다. 제가 이 불타는 천사 채색을 완료해서 그 과정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버려진 천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제 고통이 정화가 되었는지 스스로의 상처들을 모두 불태우면서 스스로 빛나는 느낌으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 이 그림을 보고 네가 그렇게까지 아프고 힘든 줄 몰랐다고 우셨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니 다 극복된 것 같다고 안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이 그림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림 강사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래서 영상에 잔뜩 배경 그리는 팁과 그림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림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그림 작가로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림 강사의 유튜브보다는 예술가의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 모인 대부분의 3만 명의 구독자분들은 제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림 팁을 얻으러 온 분이 많다 보니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독자가 우수수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안 달리던 악플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집착하는 시청자도 많아졌고요. 이 채널 실적은 점점 떨어지는데 악플과 집착은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솔직할수록 떨어지는 유튜브 실적과 구독자 수를 보면서 내 이야기는 진짜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제 기준 성공한 유튜버들을 잔뜩 보았을 때 느낀 점은 그들은 그들의 일상과 개인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컨텐츠를 한다고 일을 기획하듯이 해서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기획을 한다는 것이 나를 감추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세상에 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성공한 여자 유튜버들을 찾아보니 정말 코어 팬이 많았고 조회수도 어떤 컨텐츠를 하건 간에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와 정말 친구나 가족이 된 것 같은 유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팬들은 그들의 과거를 모두 기억했고 그녀의 주변인과 가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유튜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컨텐츠로 공개했고 그것을 팬들은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이죠. 보면서 정말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게 고여버린 상처와 채 뽑지 못한 대못과 화살 같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것들을 드러낼 엄두가 안 났는데요. 사실 이 상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단 이 상처를 참 창피해했던 제 수치심이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들은 자신의 상처까지도 가감없이 카메라에 담았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힘듦을 드러냈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과 시청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썩은 천사에서 제 고통을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간간히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힘들었는데 위로받았다, 감사하다는 등으로 점점 제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럼 정말 대부분은 좋은 말씀을 제게 남기고 가주시더라고요. 가끔씩 폭탄처럼 받는 악플 때문에 많이 휘청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제 안에 자기 확신의 부재 때문에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저보고 그림 못 그린다고 욕을 하고 가면 아무리 쌍욕을 해도 상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그것이 제 안에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 못 그린다고 뭐라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 특이하고 독특하고 성장이 빨라서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거나 외로웠던 경험이 많아서 스스로의 개성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이 하는 말로 다 정신병자 같고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영상 볼 때마다 불편하고 기괴하다 이런 악플을 받으면 진짜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대꾸도 안 하고 차단합니다만 아무튼 악플 자체도 깊이 있게 사색하며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나를 놀래키는 것은 악플 자체가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두려움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12일 정도 걸려서 채색을 완료했고요. 그리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많이 정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화 방법은 사실 이 그림 자체보다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만큼 아팠다. 내가 아무렇지 않았던 척 참았던 것은 분명 타인이 쏜 화살이었다. 라고 내가 내 상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만 신경 쓰면서 이기적으로 아프다고 울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릇이 크고 포용력 있는 자아와 아기 같은 자아가 제 안에는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느라 제 안에 아프다고 엉엉 우는 저를 내버려 뒀는데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겠는지 저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왜 너한테 상처 준 인간들만 이해하고 내가 아픈 건 냅두냐고. 지금은 두 자아를 명확히 분리해서 인식하는 편이고 평소 혼란스럽던 정신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안에서 발견한 감정이나 느낌을 테마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딴 세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별 생각 없이 노동하는 기분으로 운동하는 기분으로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제 안의 감정과 느낌, 상상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그림도 제 상태에 따라 엄청 변화하더라고요. 예쁜 연예인을 따라 그리는 그림이 아닌 제가 창작한 여자 인물들은 대부분 주저앉아 있거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뭔가 서 있는,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전혀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 그리는 드로잉이나 크로키는 사실 서 있던 뭘 하던 다 잘 그려지는데 창작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서 있는 인물을 절대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 속 인물은 전부 앉아 있습니다. 천사 그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도 한 번도 날아다니는 천사는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 그림에서 서 있는 상태로 전진하는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이건 저한텐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림도 그에 따라 너무 정직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수년간 보면서 정말 예술가는 본인 자신을 작품에 담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작가님들과 일반인들을 봐도 자신이 덕질하는 캐릭터든 오리지널 인물을 그리든 다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그리더라고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처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예술가는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작품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왜 자신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보기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고 심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창피하고 보잘것없고 또 에너지가 밖이 아니라 안으로 굽는 내향적인 성향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좋고 아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로 못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인 제 동생은 외향적이고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지 속에 항상 묵혀있는 말 이런 게 없고 관계가 파탄날지언정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엄청 후련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다 침묵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병이 나서 결국 그림으로 요새는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그림, 그러니까 실력 성장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괴로우면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요새 제 감정을 담은 그림을 그리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림이 더 잘 그려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표현할 창구가 생긴 느낌? 게다가 상상력이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밖으로 꺼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상상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눈 감으면 그냥 까만 것밖에 안 보인다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눈을 감든 뜨든 쉴 새 없이 제 머릿속으로 무언가 흘러들어와서 가끔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 평면적으로 무언가 시각적인 장면이나 감정들이 내 거, 남의 거 다 포함해서 보이고 느껴지는데 정말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는 상상만으로 3차원을 볼 때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깨어서 돌아다니거나 잠에서 깼는데도 꿈을 계속 이어서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메뉴 먹었어? 에 대답하듯이 저는 머릿속에 무엇이 떠돌아다녔는지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고 그림이 그 수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픈 몸이 회복이 안 되어서 그림 그리는 속도가 정말 느린데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꺼내야 제가 편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몸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제가 제 안의 아픔들을 명확히 타인이 준 상처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계기가 된 그림입니다. 악플이든 관계의 상처든 저에게 집착하고 저를 증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꽂아준 대못과 화살들을 뽑을 생각도 못했고 다 내 탓이라고 어이없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저는 제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싸움의 흔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화살이나 대못인 이유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대부분 제가 딱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제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와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받은 상처들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왜 나 안 좋아해줘? 왜 나한테 사랑 안 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이런 느낌으로 저를 뒤흔고 괴롭힌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 지내는 저를 보고 무지막지하게 큰 사랑을 기대했다가 혼자 좌절해서 혼자 저를 베어버리고 갑니다. 저에게 집착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의 결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저에게 반격하거나 복수하려고 상처 준 게 아니고 가만히 저는 저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나 안 좋아한다면서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너에겐 내가 1순위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정말 큰 사랑과 관심을 갈구했던 이들이 저를 상처 주고 갔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마치 엄마가 나랑 안 놀아준다고 엄마한테 잔뜩 짜증내고는 방에서 혼자 후회하는 느낌이랄까요? 일상의 관계든 방송 시청자들이건 악플러건 전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수많은 유튜버 중 한 명이고 영상이 별로면은 그냥 구독 취소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자꾸 끌리니까 불편한데도 굳이 꾸역꾸역 영상 끝까지 보고 장문의 댓글로 비난하고 가는 게 굉장히 슬픈 것 같습니다. 이 악플러들은 정말 긴 장문으로 비난과 저격글을 쓰고 사라지거든요. 저는 맑고 순수한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도 있고 투명한 사람이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수치심과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제가 보기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가만히 제 이야기를 하며 콘텐츠를 할 뿐인데도 제가 꼴보기 싫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에게 올라오는 모든 불편함과 질투, 괴로움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저한테 예술병, 공주병, 나르시스트, 정신병자라고 악플 달면서 스스로 얼마나 추한지 드러내지 마시고 악플러분들은 자기 성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를 불편해했던 모든 분들은 겉으로 얼마나 잘 살던 간에 속으로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수치심이 가득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담긴 댓글에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섞으면서 말을 곱게 해도 마치 저를 저격하고 싶어 안달난 듯한 댓글도 많고 담담하고 애정 표현이 전혀 없더라도 저에 대한 순수한 호의와 응원이 담긴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편한데도 구독 취소 못하고 계속 꾸역꾸역 영상 보면서 괴로운 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길 바랄게요. 그 지점에는 당신이 갖고 싶지만 갖고 싶다고 인정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얻게 될 것입니다. 워낙 사람의 내면에 대해 저의 내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거부감이 드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밝은 면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고 저는 그 추한 면까지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두운 수치심과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불편한 분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저를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을 때까지 제 안의 상처들을 끊임없이 그림과 영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죠. 가만히 자기 영상 만들고 사는 그림쟁이인 제가 싫어 죽겠는 분들은 제가 아니라 본인 내면을 바라보고 그 지점을 찾으셔야 그 불편함이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불편해하게 되실 거예요. 저를 외면하지 못하고 굳이 찾아와서 악플 나는 사람들처럼요. 저를 보고 그렇게까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절세가인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저를 보면서 불편하신 건지, 그 불편한 거를 보면서 자신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고작 방구석 그림쟁이인 제가 자기 즐겁자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불편한 거면 그거는 당신 내면에 있는 거를 보라는 좀 신호입니다. 혹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보아주시고 마음으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 귀한 에너지를 함께 내어드리고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 안에 아프고 수치스러운 면까지 포용할 수 있다면 마치 천사가 내 존재를 끌어안아주는 듯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어두운 면이 불편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어두운 면을 삶의 구김살처럼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몫이고 저는 저다운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여러분 댓글에서 닉네임 볼 때마다 힐링 에너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힐링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는 5차원에서 맛있는 디저트 하나 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 그림 열심히 그려서 여러분들을 위한 새 그림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